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는데요. 오늘 있었던 회담 중에서 소상공인 관련 내용만 짧게 요약해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 눌러주신 분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이었어요.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영수회담 열리고 나서 이돈 홍보수석이 좀 오후 늦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요때 이제 방송국에 있어서 직접 브리핑을 받거든요. 여기서 이제는 오늘 있었던 영수회담에 대해서 이제 용산에서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거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연금 이거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영수회담을 통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만원에 대한 민생회복지연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최소 13조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풀리면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가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금리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죠. 왜? 물가가 내려가야 이제는 고금리 상태에서 조금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데 물가가 안 내리면 사실 금리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계속 긴축 상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재정 상황, 그렇죠. 13조 마련하려면 일단은 추경 들어가는데 그 추경 재원은 또 어디서 마련하느냐? 결국에는 국가 부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집중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서민금융은 그래서 이거 아까 얘기했던 25만원 민생회복지연금 이게 결국에는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25만원 쓰면 돈을 쓰니까. 자,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서민금융은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이제 거절을 하면서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서민금융은 정부가 이미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문자 그대로 여러분께 정보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야당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브리핑 이돈 홍보수석의 브리핑을 보면서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제는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피부로 와닿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글쎄요 지금 와닿지 않다 보니까 이게 와닿지 않다 보니까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오늘 이제 영수회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뭐 한다? 거절 의사를 정확하게 정부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행하기 어렵다. 뜻을 이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결국 이게 나오면 소상공인에게 돈이 가지 않습니까? 왜? 소비를 하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당도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사실상 이게 좀 어렵다라고 이제 정부는 어렵다는 뜻을 이제 사실상 전달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좀 어렵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게 꼭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소상공인이 지금 어렵다 보니 이 대책이든 어떤 대책이든 간에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전체적인 소상공인 정말 이게 소수가 아니라 전반적인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을 좀 챙겨야 된다.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단순히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지금 소상공인 현실은 어떤지 아세요? 자, 이거는 팩트입니다.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대출 연체 금액은 지난해 말 27조 원으로 1년 전보다요 9조 원이나 늘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는 겁니다. 대출 연체 금액이 뭐예요? 못 갚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생활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죠. 자, 노란우산 공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보통 우리가 뭐야? 퇴직금 같은 명목이에요. 그 재기지원금과는 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노란우산 공제. 그러면 노란우산 공제를 통한 폐업사유 공제금. 그러니까 내가 폐업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퇴직금을 받는 거죠, 사실. 이 공제금 건수가요, 지난해 11만 15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노란우산 공제가 나온 이후에 한마디로 이제 폐업 사유로 인해서 공제금을 지급한 거예요. 퇴직금 명목으로 준 겁니다. 사상 최고치라는 거예요. 그만큼 폐업이 많다. 솔직히 누가 이거 깨고 싶겠습니까? 노란우산 공제. 내가 그동안 냈던 거. 빨리 찾으면 손해인데. 계속 붙고 싶겠죠. 한데 어려우니까 사상 최고치 찍은 거예요. 많이 나간 겁니다. 공제금 지급 규모가 역시 자연스레 늘어서 1조 2,600억 원이나 치솟았어요. 와, 엄청난 지금 공제 금액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란우산 공제도 지금 부실화될 가능성도 커요, 사실상. 예, 이대로 가다 가면.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뭐가 됐든 간에 뭐 민생회복 지원금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행정부의 수장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돈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윤 대통령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좀 시장에 나가서 직접 이렇게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항상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무슨 협회장 같은 거 있죠. 무슨 소상공인 단체장.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이게 정치권에 뭔가 기대고 싶고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지금까지 보면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의 현실을 그대로 말을 못 하죠. 이런 사람 말고 시장에서 정말 일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뭐 암행을 하던 몰래 나가서 만나던 그런 거 있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예? 정부의 우호적인 어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미리 섭외해서 이게 아니라 진짜 암행처럼 이렇게 자맹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진짜 리얼하게 가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뭔가 이게 정부가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을 챙기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그럼 희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분들 그래도 정부가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정말 지금 의지할 곳이 없어요. 예. 마음이라도 좀 챙겨줘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은 힘든 걸 넘어서 이게 딱 의지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어떤 제스처라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서. 왜냐면 목소리를 들으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를 목소리를 들으니까 뭔가 윤 대통령이 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께서.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너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혼자 두고 있다. 근데 저는 그 편에 딱 맞을 것 같아요. 혼자 두고 있다. 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됐든 민생회복지원금이 됐든 뭐든 간에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일단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금 상황으로는 정부가 행정부에서는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행되기 어려워요.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다음 국회가 만들어져서 다음 국회에서 뭔가 제스처를 취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이거는 이제 물 건너 갔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다. 여러분의 좀 의견을 많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진짜 제가 만약에 윤 대통령을 만나면 진짜 이렇게 그냥 무슨 뭐 브리핑 이런 거 없이 이제 뭐 누구 만났네 공식적으로 뭐 기자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비공개로 약속으로 소상공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거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 600만 원 준 거에 주고 이제 끝난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진행할 계획이 없으신지 있다면 그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없다 그러면
확실하게 소상공인 분들이 기대하지 않도록 확실히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정말 진정 어린 소상공인의 마음들을 전달하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지금의 정책들은 다 대출 중심이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여기서 나왔던 이 뭐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과연 어떤 큰 부분이길래 별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거다, 지금 현재. 이런 어떤 현실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정말 이게 막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비공개로, 오히려 전 좋죠. 비공개로 하면 비공개 형식으로 해서 그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겠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있었던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신용보증재단 아시죠?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제는 여러분에 대한 보증을 서줬던 이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 정보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 보증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진짜. 그래서 5월이나 6월 중으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몇백 명 모아두고 이제는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정책들, 뭐 보증 상품들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케줄을 물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진짜 소상공인들을 제가 막 교육시켜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이제 시간에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제 시간을 빼야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럼 기관에서, 정부에서 뭔가 내 시간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상공인 분들에게 공식적으로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왜? 아니, 비용은 그쪽에서 내겠죠, 당연히. 안 그런가요? 교육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교육 준비해야 되죠. 시간 빼야 되죠. 소상공인이 내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내는 거고, 저는 소상공인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면 되죠. 그게 아마 5월 아니면 6월에 하루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적나라하게 저는 얘기하니까. 저는 뭐 기관 눈치를 안 보거든. 신용보증재단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막 얘기할 거예요. 막 이렇게 교육하면.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야지만 진정성이 있는 거죠. 맨날 뭐 좋은 얘기만 그렇게 할 자리면 가진 않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예전에 말한 대로. 그렇지 않나요? 오늘 전화 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뭐 제가 윤 대통령 만나서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 손실보상 소급 적용. 모릅니다, 그거는. 진짜 그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차피 그 야인이잖아요. 그냥 일반인 중에 그냥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무슨 정당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전 정당이 없어요. 정치색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빚진 것도 없고 소속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적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런 기회가 있을지,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말하는 대로 된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듯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저는 적나라하게 가서 그냥 다 얘기하고 올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윤 대통령의 생각, 그 다음에 어떻게 소상공인을 도와줄지에 대한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가요?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께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 의견을 토대로 또 저는 또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주시고요.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오늘이 이제는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힘차게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저도 또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오늘 연합뉴스 경제TV 아침, 원래 화요일인데요. 오늘은 좀 월요일로 나와달라고 해서 아침 일찍 4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너무 좋아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아침 장사 하시는 분들은 일찍 일어나시고, 아니면은 또 밤 장사 하시는 분들은 또 밤 늦게 아마 정리하실 것 같아요. 또 이러실 것 같아요. 여정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셨나요? 저는 새벽 4시에 정리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그게 삶이죠.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일찍 준비하시는 분들 또한 늦게 또 마감하시는 분들 모두가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 분들이십니다. 또한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시죠. 그 이슬을 맞으면서 퇴근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방송 보시는 중에서 여러분의 땀방울, 여러분의 노력 응원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행복하시겠지만 더더욱 행복한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도 잘 또 하루 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벌써 9시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의 가고요. 아침부터 방송 가서 그 다음에 강의하고 또 방송하고 또 방송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또 만나고 있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